영화 킹메이커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변성현 감독님의 신작이기 때문입니다. 변성현 감독님은 전작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통해 불안당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팬덤을 양산했고요. 설경구 배우를 지천명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게 한 대단한 분이시죠. 이런 굵직한 이력 때문에 불안당 다음에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에게 킹메이커는 불안당보다는 다소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불안당보다 무조건 좋은 영화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작의 성공으로 인해 조금 더 창작하기 수월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메이커 역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은범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의 그늘 속 최전방에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엄창록을 서창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인 여러 선거들을 다루고 있죠. 이들 이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영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기수, 이호 여사님은 이희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킹메이커는 정치를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정치를 소재로 한다고 무조건 정치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이 영화는 정치적인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단순히 보수 혹은 진보 중 양자택일을 해서 지지하는 단도직입적인 영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킹메이커는 창작자의 정치적 견해 혹은 정치적 가치관이 어려있는 영화다. 심지어는 관객들을 계몽시키려는 면면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변성현 감독은 영화의 캐릭터들을 실제 인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용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 실화가 주는 고증의 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킹메이커는 짝사랑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불안당의 인물 관계를 킹메이커에 대입해보면 그렇습니다. 불안당에서 한재호를 향한 조현수의 사랑, 한재호를 향한 고병갑의 사랑,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이 뒤섞인 어떤 짝사랑의 감정이 김은범과 서창대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빛과 그림자 활용 방식, 김은범에 비해 서창대의 개인사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킹메이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 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언급드렸듯 킹메이커에서 창작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영화의 중요한 형식이자 이야기적 측면이기도 한 빛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 김은범 말고 정치인 김은범은 김은범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동지들이 있으니까요. 즉 정치인 김은범은 김은범 본인 플러스 알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가 바로 서창대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운범은 김은범이라는 정치인을 이루는 여러 측면들 중 양지 혹은 빛의 속성을 대표할 것이고 서창대는 음지, 그러니까 운범의 그림자 역할일 것입니다. 언급드렸듯 이 둘을 합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김은범이겠죠. 물론 두 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요. 실제로 영화에서 창대는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도 그는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김 부장과 이 실장이 창대 집으로 찾아와서 그림자라고 비아냥거릴 때 화면에서 검은 부분이 연기처럼 나타나 서서히 그를 감춰버리죠. 또한 창대는 훗날 박기수 편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실장으로부터 수고료 차원의 돈을 받고 떠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창대를 카메라는 그의 그림자를 찍는 방식으로 쫓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는 어떤 한 정치인에게 빛과 그림자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존재에게 암적 측면은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이 실장은 서창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모시는 박 대통령의 대의를 믿고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너희만 정당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일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범과 박기수는 비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둘 모두 빛과 그림자를 두루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양측 다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관객분들의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킹메이커만큼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화는 명징하게 김은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영화의 끝자락에 엄창록의 도움 없이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역사가 자막으로 등장하죠. 말하자면 이것은 서창대 역할의 불필요를 선언하는 것이고 김대중이 대통령 된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영화에서 김은범과 박기수가 서창대를 다루는 방식은 유사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듯한 순간이 도래하자 김은범은 상대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잘라내는데 반해 박기수는 공천권을 주면서 그를 끝까지 이용하죠. 운범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앞서면 안 된다. 말하자면 어쨌든 운범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창대라는 양날의 검을 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 그림자가 그가 정치를 하는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박기수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미명하에 수단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킹메이커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빛과 그림자 사이에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최후의 순간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그림자를 잘라낼 줄도 아는 대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급드렸듯 감독은 이러한 본인의 의견으로 관객들을 계몽시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우선 일단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치를 대선과 영화가 시기적으로 묘하게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창대의 발언이 있기도 하고요. 정치와 언론이 담합해서 영호남을 대립시켜 지역 감정을 태동케 하는 비극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들은 약간 아담 맥케이의 근작 돈룩업과 맞닿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킹메이커는 관객들에게 눈을 뜨고 바로 보라고 체근하고 있는 영화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감독은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인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그림자 그 자체에 천착하지 말고 그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라. 왜냐하면 어차피 그림자라는 것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의견에 동의할지 여부는 저를 포함한 모두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그냥 우리 민주주의 안 아낍니까?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을 하지. 앞서 언급드렸듯 킹메이커는 짝사랑의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감독님의 전작 불안당과 연계지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킹메이커 역시 두 남성의 버디무비 구도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둘 사이에 우정 이상의 감정이 나타나게 될 것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서창대는 처음부터 김은범을 갈구합니다. 마치 불안당의 현수가 그 유명한 형나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혹은 병갑이 현수를 질투하고 제호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말이죠. 창대는 운범에 매료되어 일종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더니 다짜고짜 찾아와 짝사랑을 하는 일을 그리는 사람처럼 사무실에서 내내 그를 기다리죠. 어쩌면 이 감정을 동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대가 이런 대사를 하니까요. 선생님의 거대한 등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나 한탄했습니다. 제 생각에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대상과 받는 대상 사이의 일종의 권력차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특정해 본다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받아줄지 말지의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불안당과 킹메이커에서는 이러한 권력차가 정보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적절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정보력이 실제로 권력과 직결되기도 하니까요. 불안당에서 한재호는 조연수가 경찰이라는 사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의 가정사 등등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수는 재호에 대해 절반도 알지 못하고 있죠. 영화에서 재호의 개인사적인 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킹메이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관객의 입장에서 두 인물에 대한 정보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창대의 가족을 포함한 개인적 측면들이 묘사되지만 운범에 대해서는 거의 가려져 있죠. 운범의 부인인 이희란 여사 정도만 등장할 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김운범은 신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선 이름부터 큰 물결 운, 법, 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보기가 되는 큰 물결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는 창대를 적재적소에 제지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달변가였다고 하니 고증을 바탕으로 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연설 장면입니다. 서창대의 선거 전략이 역풍을 맞아 그것이 상대의 무기가 되는데요. 김운범 캠프에서 나눠준 고무신과 와이셔츠를 들고 온 상대 후보가 부정선거를 한다고 운범을 질책하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한 운범은 연설 때까지 걸어나오는 짧은 순간 현재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된 연설문을 집어넣고는 애드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이 시퀀스에서 운범의 시점 쇼트인지 아닌지 판단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영하는 듯한 카메라의 움직임과 그 끝에 놓인 설경구 배우의 연설 연기까지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 감독이 김운범을 거물로 묘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밀당을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운범은 창대의 사랑을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거부합니다. 이 지점에서 챕터 1과 챕터 2의 논지를 엮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성현 감독은 사랑을 받는 인간과 정치인의 자질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을 때 끊어내는 능력. 그의 또 다른 영화 나의 PS 파트너에서도 현승은 다시 돌아온 여자친구를, 윤정은 자신과 결혼하려는 상대를 끊어냅니다. 킹메이커는 선거운동을 마치 액션처럼 묘사하는 지점까지는 정말 재미있었고요. 스타일리시한 영화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가면서부터 다소 루즈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씹을수록 기억나는 장면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리도 있는 유의미한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에 대한 헐거울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